저녁 식사들 하셨나요? 제 소리가 잘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걸로 알고 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NBM 두 번째 날 명분과 실리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는 인정과 보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명분과 실리, 아메가 주는 명분, 실리에 대한 가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을, 아메의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명분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될 명분, 그리고 실리가 또 필요하죠. 맨 처음에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실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OM에서 월수입 1,000만 원 벌 수 있다, 2천만 원 벌 수 있다. 매달 평생 증가 상승된다. 이게 좋은 회사로 아메이 비즈니스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죠. 어, 아메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실리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3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신뢰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멘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년 뒤에나 정말 멋진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신뢰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분명히 실리를 보고 우리가 아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리만 찾다, 실리만 쫓다, 다시 말하면 돈 많이 벌겠다는 것만 쫓아서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한국암이 또한 생킹빅 그룹의 큰 리더들, 빅 리더들 보면 분명히 실리를 추구해 나가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명분이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될 명분, 가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분,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해야 될 명분, 실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 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요. 몸을 쓰면은 낡아야 되는데 손상돼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면 건강을 잃어요. 그렇죠? 배가 운행을 하지 않으면 쉽게 부식을 합니다. 운행을 하는 배보다 항구에 멈춰 있는 배가 더 빨리 부식을 해요. 이상한 일이죠.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장미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 아세요? 장미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럼 저절로 잡초벗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행복한 인생을 사시려면 이렇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다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 1년 만에, 2년 만에 폭삭 늙는다는 얘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었던 분이 집에서 쉬면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건강해질 것 같은데 폭삭 늙어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주는 가장 큰 고문이 있어요. 죄수들에게 주는 가장 큰 고문. 그거는 때리고 고문하는 게 아니고 독방에 가둬두는 겁니다. 독방에 가둬두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벌이에요. 결국 사람은 일을 해야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일을 무조건 하면 되느냐? 일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해요. 이건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틈만 나면 자전거 타고 싶어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행복한 일이죠. 근데 어떤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일이 있어요. 해도 표시 안 나고, 안 해도 표시 안 나고, 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일이죠. 놀랍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일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있어요. 피곤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깜빵에 들어갑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자, 이 네 가지로 일을 나눠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인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 매달려 있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 하고 있나요? 어, 1번이면 참 좋겠죠?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 미리 고백하건대 저는 아메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 됐습니다. 저는 아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제약회사 종군당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일이 참 좋았습니다. 그 일이 좋았어요. 제가 회사 입사하면서 한 100만 원이 안 되는 50만 원 좀 넘는 월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데 70만 원 벌어? 이 70만 원 벌려고 내 한 달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그 일에 명분을 찾았어요. 저는 실험을 하는 사람이고 항생제를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찾았죠. 내가 만든 항생제가 90% 이상이 외국 수출돼. 내가 만든 항생제가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어. 내가 만든 항생제를 통해서 몇백짜리 공장이 만들어져.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그래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비록 통장에는 70만 원 들지만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고 그리고 몇백짜리 공장을 만드는 대사를 만드는 일이고 어쨌든 저는 그 일을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년 정도 지났을 때 아내를 만났죠. 아미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이후로 계속 30여 년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여지껏 행복을 누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결과가 나오죠. 일은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냅니다. 일은 결과를 만드는데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요. 가치. 다시 말하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좀 더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그 일을 해야 될 명분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에 매여 있다. 이건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가치 있는 일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약을 만드는 일이야. 수출 역군이야. 내가 만든 연구 데이터가 몇백 자 공장을 만들어.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기록 통장에는 70여만의 월급을 들지만 나는 의미를 잡았어. 저는 그 일을 재밌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까지는 부족하더라고요. 역시 우리에겐 실리가 필요합니다. 명문이 있어야 되고 실리가 필요해요. 질문 먼저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메 말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일에 얼마만큼의 명분이 있고 얼마만큼의 실리가 있는지 한번 따져볼 일인 것 같아요. 명분, 명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짚어볼까요? 명분 첫째는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자신의 가치, 존재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 어,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테레사 소녀께서 한국에 오신 일이 있었어.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분이 내리자마자 땅에 키스를 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자들이 그분이 먼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텔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좀 샤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쉬고 그리고 다음날부터 일정에 가시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테레사 소녀가 이 땅에 바닥에 키스를 하자마자 맨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 나는 이곳에 놀고 먹으러 온 게 아니다. 가장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분이들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맛있는 음식 그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맛있는 음식보다 가난한 사람과 같이 손을 잡는 게 먼저였어요. 여러분 헌혈 해보셨나요? 헌혈 누구를 위해서 하죠?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헌혈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무료 의료 봉사를 떠납니다. 거기서 뭐가 생기나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유, 명분이 있어요. 자기 존재감의 실현이죠. 두 번째, 성취감도 있겠죠. 성취감.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이뤄내요. 성취해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리비아의 수로 대토목공사 현장을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물론 퇴직을 해서 은퇴하셨지만 내가 현장에 있을 때 리비아 그 대토목 공사를 내가 했어. 이분에게 자랑인 거예요. 그 헐벗은 나라에 그 어려운 나라에 내가 큰 일을 했어. 성취감 필요한 겁니다. 명예도 필요하겠죠.
등반가, 탄광가들이 명예를 축여나갑니다. 예전에 어몽길 산악 등반 대장이죠. 그분을 우리 게스트로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안나푸르나를 등록할 때 얘기를 계속 해준 겁니다.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거 마치 아메 다이아몬드를 향해 트리플 향해 도전해 나가는 것 똑같았어요. 그 어렵고 힘든 걸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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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등반하는 사람들끼리 자의를 묻고 등반을 하지 않습니까? 어몽길 대장이 두 번째, 세 번째 있을 때요. 그래서 45도 경사의 빙벽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위에서부터 쫙 하고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릴 때요. 아, 위에서 누군가가 실족했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여파가 자기에게도 날아오면서 몸이 튕기쳤어요. 그리고 와당탕탕탕. 아, 죽었구나. 그리고 한참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 죽지 않았더래요. 눈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다리 머리에 와 있더래요. 이게 왜 이렇지? 왜 그랬을까요? 부러진 거야. 어쨌든 그 사람을 구조해서 어묵밀대장이 어렵사리였어, 어렵사리.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됐죠. 부러질 때 다 부러졌습니다.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그렇게 외쳤대요. 다시는 산에 안 갈 거야. 다시는 산에 안 갈 거야. 그런데 처심을 받고 4개월 뒤에 산이 자기를 다시 부르더래요. 안나푸르나가 자기를 다시 부르더래요. 다시 올라갔대요. 그리고 드디어 내가 정상에 올라섰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고지에 올라섰어. 그때 우리가 박수를 쫙 쳤습니다. 박수 쫙 치면서 야 저게 도전 정신이구나. 그런데 도전 정신이구나라는 말을 끝나면서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야 그런데 왜 올라가냐? 거기 왜 올라가냐? 거기 밥 있어, 떡 있어, 금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요. 왜죠? 명예를, 명예라는 거. 명예, 목숨도 걸 수 있는 게 사람이죠. 인류 공존에 기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공존에. 대표적으로 예수, 석가, 이런 분들겠죠. 이런 분들, 예수는 사랑을 얘기했어요. 석가는 자비를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오기 전에 세상의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한 사람의 눈을 빼는 거예요. 이를 빼면 이를 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용서해라. 70번씩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사랑의 정신이 지금의 인류를 지키게 만든 원동력이 됐죠. 이런 게 뭐죠? 명분인 명분. 거기에 돈이 안 생겨요. 떡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멘 사업을 하죠. 아멘은 어떤 명분들이 있을까? 이제 여러분이 찾을 가실 차례입니다. 나에게 아멘은 어떤 명분이 있을까? 먼저 아멘은 공존의 개념이죠. 함께 잘 되는 거. 여러분, 아멘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 리치 디버스 사장님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어보시나요? 대단히 명저입니다. 정말 명저예요. 근데 처음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경제학자들이 비웃었어요. 말이 안 된다. 자본주의는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 경쟁이다. 승자다. 이게 된다. 근데 어떻게 더불어 사냐? 함께 잘 되냐? 근데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고 나서 혀를 내들었어. 그럴 수 있구나. 자본주의가 더불어서 함께 잘 될 수 있구나. 공존할 수 있구나. 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죠.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좋은 환경에 사나요? 안 좋은 환경에 사나요? 과거보다 좀 나빠졌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환경을 우리 후손들이 물려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고 후손들로부터 빌려온 거예요. 빌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차를 빌렸어. 차를 빌렸습니다. 그러면 잘 타고 깨끗하게 닦아서 되돌려줘야 되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의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 딸들, 손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아미는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서는 기업이죠.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아미는 절대 긍정이죠.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아메 사업을 하기 전에 약간의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모를 그림자가 있을 거다. 숨겨진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의 그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할 거다. 왜?
부딪히는 게 많을 텐데 그 부딪히는 부분의 핵이라고 해서 뭔가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암의 사업을 하고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일의 업적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뒤에 얻은 그림자 없이 저렇게 깨끗한 승리자, 성공자가 될 수 있구나를 배웠어요. 우리가 그걸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은 우리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요. 누구나 암의 사업을 시작을 하면 세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맨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초창기에 옛날에 어떤 그 저명한 분이 리치 디보스 사장님을 찾아왔대요. 내가 미국 전적의 본부장이다. 내가 암의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어떤 자료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대요.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누구한테 암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우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암의 소개를 받았다. 아마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본부장이 한 자리 줘라. 내가 이 네트워크를 크게 키우겠다. 리치 디보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렇다면 그 부하 직원 밑으로 가십시오. 그곳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이게 평등해요. 아멘은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근데 평등하다고 해서 보상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평등과 공평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평등은 똑같은 거예요. 평등만 있다면 아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근데 공평한 보상이 뭐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상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에게는, 수석 다이아몬드에게는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를 주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이코노미 클래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상을 줘. 일을 적게 하는 사람에게는 적은 보상을 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건 평등이죠. 그건 공산주의죠. 사회주의죠. 아멘은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평한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존경하는 이거 보죠. 그들은 그만큼의 성공에 노력을 했고 그 보상을 받아가고 내가 갈 길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멘 멋진 부분이죠. 남의 성공이 나의 성공.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어떻게 남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죠? 아멘은 윈윈 전략이 적용돼요.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이 경쟁이에요. 경쟁이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아시안컵 축구를 하고 있죠? 안타깝지만 4강에서 떨어졌어요. 누군가 승자가 되고 누군가 패자가 되죠. 그게 사회예요. 근데 아메리카는 남의 성공이 나의 성공. 그래서 성공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성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성공에 대한 성공 정의를 참 좋아요. 내가 사는 작은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우리 독립투사가 아니에요. 대단한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자로부터 작은 사업을 시작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암에 통해서 내가 속한 작은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 우리는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하고 그래서 3%를 축하해주고 6%를 격려해주고 SP를 축하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 때문에 그가 속한 작은 사회가 좀 더 좋아졌을 테니까. 그래서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아메이 비전을 봤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옥탑방에 살고 있었고 셀러리맨이었고 월급쟁이였어요. 아메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메이를 들었어요. 아메이 잡으면 월세 1,000만 원 벌 수 있다, 2,000만 원 벌 수 있다 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사탕발림 같았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아니었어요. 나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데 어떻게 아메이를 1,000만 원씩 벌 수 있어? 말도 안 돼. 욕심이 과하면 죄를 낳고 죄가 가면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 빚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빚을 받을까? 제가 아메이 빚을 보고 잠을 못 이룬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을 먼저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전혀 다 이것도 처음에 사탕발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남을 먼저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을 하냐? 말이 돼? 남이 부자가 돼야 내가 부자가 돼? 그런데 내가 수익 구조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서 이 말이 맞더라고요. 결국 아미사업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더 많이 벌려면 많은 사람들 성공시키고 많은 사람들 부자를 만들어 주어야만 내가 되더라. 이 본질을 깨닫고 나서 잠을 못 잤어.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 너무 놀랐어.
입술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멘을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아멘은 수많은 명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분으로 아멘 답을 해 나가시나요? 두 번째, 일의 결과, 가치를 창출하는데 명분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신선들이 아니에요. 이슬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실리가 필요합니다. 실리가 필요해요. 먼저 실리란 당연히 경제적 안정이죠. 의, 식, 주, 인간의 기초, 기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 사람들께 가장 갈급한 게 뭘까요? 의식주예요. 그 사람들께 텔레비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옷이, 음식이, 거주지가 필요한, 이게 경제적 안정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가난은, 가난하면요, 작은 불행도 막지를 못해요. 가난하면 작은 불행도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몸으로. 그래서 실리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인생 자체가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의 대부분이 적어도 80% 이상이 돈이면 해결됐다는 거예요. 실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요,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것들. 다는 아니죠. 하지만 80%는 돈이 있으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다쳤어요. 또는 사망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누군가 질병 걸렸어. 작은 질병,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렸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이혼을 해요. 가정이 파탄납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 나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왕따를 당해서 못 다니겠다는 법적인 소송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수많은 것들 마지막에 뭐로 해결되나요? 돈으로 해결하죠. 경제 문제는 일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실리를 얻을 수가 있죠? 예, 감히 우리는 퍼펙트한 완전한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사업 설명회 들어보셨죠? 거기에 늘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매달 평생 증가 상수되는 수입이 생긴다. 처음부터 믿어지나요? 말이 안 되죠. 그 회사 땅 퍼서 돈 버냐? 근데 30년 이상을 해온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 수입은 매달 나오더라고. 평생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빵삼을 하다가 제가 처음 받아본 수입은 6천 원이었어요. 6천 원. 근데 지금 그 돈이 많아졌죠. 그리고 이 수입은 상속까지 되죠. 아메리카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워진다.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기범이 지금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3%입니까? 6%가 돼서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9%가 12%가 될 거예요. 아멘은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죠.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 살 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돈의 노예입니까? 돈의 주인입니까? 꽤 오래됐어요. 제 파트너가 누굴 데리고 왔습니다. 사업 설명회 들었어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애프터 미팅을 하려고 커피 한 잔 놓고 앉았어요. 오늘 OM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이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돈의 노예가 되기 싫어서 아메답을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 싫어서 아메답을 안 할래요. 그때 너무 놀라서 제가 버벅거리면서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가 돈의 노예인가? 돈돈돈돈 하나?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아메답을 하는 이유는 돈의 노예이기 때문에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아메답을 합니다. 노예가 뭡니까? 궁핍한 게 노예, 부족한 게 노예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노예예요. 아메를 통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메를 통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고 싶은 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죠? 그 모든 것들이 돈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노예인 거예요. 근데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합성인 걸 많이 할 수 있다면 돈의 주인인 겁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돈의 주인이 되려고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은 일한 만큼 보상을 줘요.
아까도 제가 공평이라는 단어를 잠깐 소개해드렸죠. 공평한 일입니다. 아멘은 이런 일이죠. 10만 원씩 일을 했어요. 그러면 통장에 10만 원이, 100만 원씩 일을 했어요. 그럼 통장에 100만 원 수입이 들어와. 1000만 원씩 일을 했어요. 그럼 통장에 1000만 원 수입이 들어와. 1억 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의 수입이 생겨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한 달에 1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저한테 10만 원 주지 않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한 달에 100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저한테 1000만 원 주지 않아요. 제가 10만 원어치 일을 하든 1000만 원어치 일을 하든 저에겐 똑같은 70만 원 월급이 나오더라. 30년 전이죠. 그리고 10만 원어치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버티지를 못해요. 1억 원어치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아미사업은 10만 원어치 일을 해도 되고 1000만 원어치 일을 해도 되고 1억 원어치 일을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가는 게 암이죠. 우리는 7년 999 플랜으로 7년 뒤에 20억이 가능한 플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덱스타 예가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래. 선택이 아니라 필수래요. 인생이라는 대학을 다닙니다. 여러분 대학교 다니신 분 계시죠? 학교에 가보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이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필수 과목은 이수해야만 됩니다.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자, 인생이라는 대학을 다닙니다. 인생이라는 대학을 다니면서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대학에서 필수 과목.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통계를 해보니 전쟁에 대한 공포는 24%. 전쟁에 대한. 그런데 가난에 대한 공포가 37%. 무슨 말이면 그 비극적인 전쟁에 대한 공포심보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덱스터 예가는 경제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건 필수사항이래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바꿔서 말하면 가난에는 행복이 없다. 거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 돈. 여러분은 돈에 대한 어떤 관점,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돈. 한번 여러분이 정의 내려보세요. 여러분에게 돈은 뭡니까? 머니는 뭐죠? 난 돈을 이렇게 생각한다. 돈을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첫 번째 제안으로 돈은 자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돈은 자유다.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내 죽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다라는 돈이 자유다. 돈이 자유다.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하면 되죠. 근데 하기 싫은 것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여행 가고 싶습니까? 크루즈 여행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호숫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시나요? 쇼핑은 어떠세요? 멋진 외식은 이런 거 여러분 하실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 통칭 모아서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 경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저는 철이 없게도 결혼할 때까지 돈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돈 하지 마. 돈 말고 가진 게 많아. 정말 철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로부터 애가 태어나고 애가 기저귀, 분유가 필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필요한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가난하면 그걸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는 걸 제가 그때서 철이 들었어요. 여러분 출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합니까? 즐거워요? 그럴 수 있겠죠. 아마 대부분은 아침 출근하는 시간이 힘들 거예요. 설거지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싱크대 어떤 그거 누가 해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누가 깔끔하게 설거지 한번 해주면,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집에서 가끔 설거지를 해줘. 그럼 와이프가 나갔다 들어서 깜짝 놀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빨래는 어떠? 빨래하는 거 어떠세요? 여성. 그리고 집안 청소는 어떠세요? 이런 문제 없이 돈이 넉넉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죠. 하기 싫은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단정지어요. 돈은 자유다. 여러분이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돈을 버세요. 열심히 버세요. 넉넉해지세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농공상 사상이 깔려 있죠. 선비가 제일 먼저야. 배가 고파도 애매하면서 수염만 주면서 선비 그리고 상, 돈 버는 거 천지하게 생겼어. 무가치게 생겼어. 그래서 돈은 자유다.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돈은 나로부터 선택의 자유폭이 넓어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예쁜 차가 있네요. 귀여운 차가 있네요. 자그마한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차는 어떠세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돈이 없으면 작고 예쁜 자그마한 차를 사야만 돼요. 근데 돈이 있으면 작은 차를 사도 되고 큰 차를 사도 돼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차는 멋부리려고 타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좋은 차를 타려고 하죠? 성능이 좋아서? 빨리 달려서? 아닙니다. 차는 내 생명 보호 장치예요. 생명 보호 장치예요.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작은 차는 사람이 사망을 할 수 있죠. 좋은 차는 사람이 안전해요. 차는 부셔져도 사람이 안전해요. 여러분은 어떤 차에 내 생명을 보존하고 싶으세요? 이런 집이 있네요. 뭐 들었습니까? 돈이 없으면 이 집에서 살아야만 돼요. 근데 돈이 있으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어요. 선택이 보기 넓어져. 굳이 작은 차, 굳이 오두막집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돈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일. 돈은 행복을 지키는 방파제입니다. 돈은 행복을 지키는 방파제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멋진 집들이 해변가 줄져 서 있네요. 그런데 이 집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방파제 때문입니다. 방파제 없으면 이 집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방파제가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돈은 불행을 막는 방파제. 그리고 돈은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 되죠. 부자들은 몸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돈을 통해서 돈을 벌게 만들어요. 우리 경제에 대한 개념 다 알고 계시죠? 가난한 사람은 몸으로 일을 해요. 몸으로. 내 몸으로 때워야 돼. 부자들은 몸으로 일을 안 해요. 돈을 통해서 돈을 벌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내가 이 단어를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에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진다. 아 듣기 되게 싫었어요.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야. 왜냐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대. 나 같은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진대. 그리고 저 부자는 더 부자가 된대. 되게 듣기 싫었어요. 이거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에요? 이 말은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 현상이에요. 지금 나름대로 가난에서 벗어났죠. 성공을 했죠. 저는 이 부익부 빈익빈만 들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부자인 내가 더 부자가 된대. 더 부자가 된대. 다시 말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나쁘고 좋고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사회 현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 입장에 계시다면 이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좋은 말이죠. 왜? 부자인 여러분 더 부자가 되는. 그리고 돈은 내 품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돈은 내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체면이 없다고 그랬죠. 체면 취해도 못해요. 가난한 사람. 근데 돈 있는 사람은 품위를 지켜요.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돈은 자유다라고 제가 단정을 줬어요. 또 하나. 돈은 감히 돈은 생명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돈은 생명이다.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다. 돈은 생명이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귀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돈을 생명과 비교하냐? 그리고 제가 그 동영상을 다 봤어요. 끝날 때쯤 제가 끄덕였습니다. 아,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돈은 생명이에요. 왜냐면요. 자, 인간의 평균 수명, 우리의 꿈이 뭐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평균 수명을 보면 부자 국가의 평균 수명이 가난한 국가의 평균 수명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단지 부자 나라가 단지 가난한 나라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간다, 니제르, 탄자니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가난한 나라죠. 이 사람들 평균 수명이 스위스,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한국보다 훨씬 짧다는 거예요. 왜죠? 왜죠? 왜 가난한 나라에서 평균 수명이 짧죠? 부자 나라의 평균 수명이 높죠? 돈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이제 돈은 생명이라는 말에 조금 더 공감이 가시나요? 돈 있으면 수명이 늘어요. 자, 멀리 관두고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 한번 볼까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 한국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죠. 자, 우리 70년대 한국의 남한의 평균 수명 61세였어요. 70년대는 가난하죠. 우리 아버지 세대 아닙니까? 근데 현재는 81세. 근데 이 평균 수명이 차츰차츰 늘어나죠. 왜일까요? 왜 평균 수명이 늘까요? 오염도 많아지고 무슨 비위생적인 식품도 많아진다고 막 얘기하는데 왜 평균 수명이 늘까요? 경제가 발전하니 생명이 길어지더라. 경제가 발전하니 생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예요. 여기에 1970년대 평균 수명은 이랬어. 근데 2010년대에서는 평균 수명이 이랬어요. 자, 1970년대가 잘 살아요? 2010년 잘 살아요? 2010년 잘 살죠? 근데 평균 수명이 뜨는 거예요. 부자가 오래 살아요. 두 번째,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수명이 길더랍니다. 부자. 자,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봅시다.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죠, 원래. 수천 년 동안 같은 땅 떠나서 같이 살았어요. 같은 DNA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수천 년 동안. 같은 환경 속에.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진 뒤로 평균 수명이 달라졌다. 남한과 북한의 평균 수명 차이가 11살 차이가. 불과 50여 년 만에. 왜일까요? 남북한 평균 수명이 11년 이상 차이 난다. 이유가 뭐겠어? 남한이 잘 산다는 거. 남한이 잘 사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은 생명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돈은 첫 번째 자유다. 돈이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어. 돈은 생명이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여러분께 오늘 드립니다. 그러면 제 논리에 의하면 돈은 이렇게 중요해요. 돈은 자유,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자유입니다. 돈은 생명을 유지, 수명을 늘려줘.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굉장히 중요한 거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왜 돈 버는 일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중요한데 왜 돈 버는 일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가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메이 답을 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저희들이 아메이 접했던 것보다 덜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인생을 걸었어요. 아메이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바꿀, 변화시킬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기회였던. 그래서 정말 정말로 매진했던. 하루에 두 번, 세 번 미팅 우리 했어요. 새벽 2시 끝난 게 보통이었어요. 토요일 날 게스트를 2명 초청했어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2시 미팅 끝난 적이 한두 번. 저는 직장 다니면서 아미사을 했어요. 보통 미팅 마치고 집에 가면 새벽 2시예요. 근데 아침 6시 출근해야 돼. 이걸 1년, 2년, 3년, 4년 했어요. 견뎠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폰서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죠? 여러분 스폰서가 하는 말들은 돈 버는 노하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스폰서가 하는 말은 돈 버는 노하우예요. 여러분 미팅에 집중하세요. 팀워크 사업입니다. 스폰서 예우하세요. 이게 뭘까요? 돈 버는 방법이야. 돈 버는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 스폰서가 이런 얘기 여러분께 왜 해주겠어요? 미팅 집중하세요. 팀워크 사업입니다. 스폰서 예우하세요. 이게 아메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입니다. 돈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돈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필요는 하죠. 근데 그만큼 돈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 책에 나와요. 가난할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너무 모른대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너무 모른대요. 돈의 중요성을 너무 모른대요. 그래서 금융 지식이 없대요. 가끔 저희가 늦잠을 자기 때문에 새벽에 새벽 산책을 나가요. 와이프 같이. 3시 정도 나갈 때가 있어요. 새벽 3시에. 그때 꼭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가씨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신문 배달을 해요. 모릅니다. 저는 그 신문 배달에서 그분이 얼마의 수입을 올리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분이 부자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부자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몰라. 가난할수록 돈의 중요성을 너무 몰라서 금융 지식을 쌓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일수록 너무 잘 알아요. 금융 지식을 파고들어요. 부자일수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몸으로 일하는 것밖에 몰라. 몸이 아프면 돈 못 벌어. 부자들은 몸으로 일을 안 해요. 우리들은 우리 어른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배웠죠. 세뇌당했어요. 어떤 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돈은 적당히 있으면 돼. 적당히 있으면 돼. 돈 너무 욕심만 내지 마. 화를 불러. 돈 많으면 사고 쳐. 제가 우리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던 얘기예요. 돈 때문에 가족 사비 일어나. 누구네 봐라, 누구네 봐라. 돈 때문에 싸움 났잖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죠.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왜냐면 이런 가르침을 하는 분들은 부자가 돼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돈이 많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평생 동안 가난했던 분이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 돈은 적당히 쓰는데 너무 화를 욕심내지 마. 사고 쳐. 싸움 일어나.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거 누구 가르치냐고요? 가난한 사람들 가르쳐. 부자들은 이렇게 안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금융지식을 가르쳐요. 돈의 중요성을 가르쳐요. 그래서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돈은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아요. 적당히 어디 있어? 많은 게 좋아요. 돈이 많아서 문제니까 잘못 써서 문제인 거죠. 잘못 써서 문제인 거예요. 돈은 빨리 버는 게 좋아요.
내가 늙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숨이 골골 넘어가는 때 우리 집 밭에서 유전이 발견했어. 나쁘지는 않죠. 내 후손도 잘 됐다니까. 근데 어차피 있는 유전 내가 젊었을 때 터졌으면 좋을 뻔했잖아. 돈은 빨리 벌면 좋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작은 불행도 막지 못해요. 돈이 없으면 작은 불행도 내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왜 우리가 암에서 열심히 해야 되나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근년 성신하신 분이에요. 부지런하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늘 일하세요. 그런데 평생 가난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역시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그분도 역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근데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났어요. 제가 사회에 나오면서 각오를 했어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약회사 연구원으로서는 피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보다는 조금 잘 살지만 역시 가난해서 못 벗어나. 그러다가 아내를 만났죠. 아내 빚을 봤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로부터 지금부터 내 후손들에게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도 성실한 편이에요.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살다 할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살다 가난하게 죽고 근데 아내를 만나서 성실하게 부자로 살면서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어요. 이게 아내.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암에서 돈 버는 방법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폰서 말 듣는 거야. 스폰서가 여러분께 해주는 모든 얘기들은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이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 자, 그래서 암에는 우리가 암의 사업을 하면 일에는 명분과 실리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명분에 치우쳐 있습니까? 실리에 치우쳐 있나요? 암에는 큰 가치를 창출해요. 아주 큰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암에는 우리에게 명분을 줘요. 암에 대답을 해야 될 만한 이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로부터 내가 속한 작은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죠. 내가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이 건강하죠. 내가 암에 대답 전달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요.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속한 작은 사회에 좋은 자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아직 내가 SP가 아니어도 아직 내가 플래티넘이 아니어도 아직 다이아몬드가 아니어도 나는 지금 그런 씨앗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슬만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아멘은 우리에게 실리를 줘요. 많은 실리를 줘요. 에메랄드들, 다이아몬드들 그들이 많은 수입이 생기고 연말 보너스를 받고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자선 사업을 하고 근데 암의 사업은 명분에 치우쳐 있지 않고 실리에 치우쳐 있지 않고 동시에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은 암에 돈 많이 벌 수 있어 때문에 뛰어들 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명분을 찾아요. 어떤 분은 암에가 가지고 좋은 명분이 좋아서 나 돈은 상관없는데 명분이 좋아서 암이 잡을 시작했어. 근데 실리도 없게 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치우쳤든 상관없어요. 결국 통할 테니까. 암에는 우리에게 명분을 주고 실리 줘요. 여러분이 암의 사업을 하시면서 실리는 많이 알아요. 많이 합니다. 정말 내 자존심을 걸 만한 명분을 찾아보세요. 내 인생을 걸 만한 명분을 가치를 찾아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암의 사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는 많은 분들을 봤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인데 성공에 이루지 못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실리만 쫓아서는 큰 성공자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암의 명분이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드나요?
여러분을 흔드나요? 이 가치 때문에 내가 아미다바 하고 있어. 어떤 명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좋은 명분을 자기를 이해시킬 수 있는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찾아서 그 명분에 집중해 보세요. 아미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족을 모아주고요. 희망을 주고요. 충분한 보상을 줘요. 암을 통해서 이 많은 가치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전달하는 Thinking Big 우리 가족이 되자는 말씀을 매듭지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의 멋진 성공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합시다.